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블락 사이퍼 중에 하나인 데스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를 설명하는 이유는 데스가 블락 사이퍼로서 표준으로서 사용된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데스가 블락 사이퍼의 모델로서 한동안 오랫동안 존재를 해왔고, 또 그래서 데스 자체가 공격의 표적이 돼서 연요로 블락 사이퍼를 공부하게 되면 데스를 거의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책이든지 간에 블락 사이퍼를 설명하면서 데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명하는 AES를 블락 사이퍼의 모델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데스는 1972년에 그 당시 이름은 National Bureau of Standard인데 현재는 NIST라고 해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미국 국가 표준을 관리하는 그런 정부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미국의 표준 암호를 제정하기 위해 가지고 그 프로포저를 내도록 그런 공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이례적인 레볼루셔너리한 그런 발상인데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성격의 작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국가 표준으로 하겠다고 하고 그 제안을 공고를 했으니까. 그래서 74년에 IBM이 루시퍼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하나의 후보로서 제안을 하게 되죠. 이 루시퍼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페이스트 사이퍼 요 구조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고, 블락 크기는 64비트, 키의 길이는 128비트를 가진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작업에 문제가 됐었던 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실제로 NSA라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상이 좋은 그런 기구는 아니죠. CIA가 국제정보관리원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NSA는 미국 국내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기구가 NSA고 이거 뭐 엄청나게 큰 조직이고, 그런 NSA가 이게 실제로 비밀리에 이 작업에 개입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거를 의심을 했기 때문에 이 작업을 신뢰를 하지를 않고 결국 외면을 했으니까 프로포즈를 내지를 않은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IBM 루시퍼가 거의 유일한 프로포저리였나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의심을 하기를 결국 NSA가 이 비밀리에 개입을 해서 이 알고리즘에 백도어를 심어 놓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표준으로 정해놓고는 백도어를 심어 놓고는 NSA가 마음대로 원하는 식으로 해독도 하고 장난칠 수 있다고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작업에 외면을 했어요. 결국 이제 루시퍼 알고리즘이 선정이 돼서 아마 다른 초이스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키 길이는 128에서 56비트로 이제 줄여서 결국은 표준을 제정을 해서 공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7년에 데스를 이름이 데스가 된 거예요. 미국 정보 암호 표준으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이 데스의 주요 특징을 보게 되면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데스 구조는 페이스트 사이퍼 구조를 따르고 있고,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거의 같은 그런 구조로서 반복 작업을 수행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블락의 길이는 64비트고 키의 길이가 56비트, 그리고 반복 횟수가 앞에서 페이스트 사이퍼를 얘기를 하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계속 섞는 동작을 반복해서 수행을 한다 그랬는데 데스 경우에는 그 동작을 16번 반복하게 되죠. 그리고 각 반복하는 단계마다 키의 길이는 56비트지만 48비트의 키를 쓰게 돼요. 각 단계에서 동작은 아주 간단해요. 블락 사이퍼의 내부 동작하는 거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요체는 섞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느냐, 왜에 대한 거는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 어떻게 이 알고리즘이 동작되는가 그거를 생각하도록 하죠. 이 왜로 들어가면은 그걸 고대의 어떤 수학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단계까지는 관심은 없으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how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이 이 원 라운드, 그러니까 한 단계에서 수행하는 데스의 이 알고리즘 스트럭처인데, 쭉 보면은 이게 앞 강좌에서 얘기했었던 페이스테일 사이퍼 구조를 따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한 블락을 메시지가 있으면 여기 이제 블락 단위로 암호화를 시키게 되죠. 절반 잘라가지고 오른쪽, 왼쪽 64비트니까 32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거는 왼쪽으로 그대로 오고 왼쪽에 그 32비트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섞이는 거죠. 첫 단계에서는. 그러면은 이 섞는 단계에서 어떤 함수를 수행하느냐 보면은 expand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이 있고 sbox라고 하는 거, pbox라고 하는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키는 어느 단계에 사용하느냐 하면 바로 이 단계에서 키하고 exclusive와 연산이 이루어지게 되죠. 키는 56비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 여기서 연산을 할 때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는 48비트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56비트 중에서 48비트를 사용을 하는데 인풋 값으로. 근데 여기 KI죠. 여기 서브 키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각 단계마다 사용하는 키 값이 다른 거죠. 요거는 원래 키가 있으면 각 단계마다 사용하는 48비트의 키가 계속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오퍼레이션을 살펴보면은 먼저 요 expand, 요 확장하는 건데 뭐 단순해요. 64의 반이죠. 그러니까 32비트가 입력값으로 들어가고 0부터 시작해서 31까지 쭉 비트가 있으면은 요거를 48비트로 확장하게 돼요. 확장은 섞는 거죠. 여기 지금 0, 1, 2 쭉 가는데 뭐 31이 이제 여기 오기도 하고 이게 32가 48로 가니까 16비트는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 같은 건 이제 반복되고 12도 반복되고 0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32비트를 48비트로 더 늘리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면서 16비트가 중복돼서 중간중간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이게 expand operation이 돼요. 그렇게 해서 48비트가 만들어지면은 그것이 서브키 i 단계에서 요 키 값하고 exclusive화에서 나온 결과가 sbox로 가는데 sbox는 이제 어떤 오퍼레이션을 수행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치환하는 거예요. 요 s는 요 substitution 치환이죠. 치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sbox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sbox는 몇 개가 있느냐 하면은 8개가 있어요. 8개. 그리고 각 그 sbox 하나가 입력값을 받는데 이제 6비트를 받아가지고 4비트로 나오게 되죠. 근데 이런 것이 8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부터 8번까지. 그러니까는 총 비트는 68이 48비트 해가지고 48 입력값이 되게 되죠. 그래서 48비트가 6비트씩 나눠져 가지고 8개 sbox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6비트가 4비트로 치환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매핑되느냐 하면은 이런 매핑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sbox 8개가 있는데 첫 번째 sbox가 어떤 식으로 치환되느냐 하면 이 테이블 값에 의해서 치환이 돼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인풋이 6비트죠. 그러면은 0, 1, 2, 3, 4, 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비트하고 여섯 번째 비트 그 값이 00이면은 그리고 1, 2, 3, 4비트가 0000이면은 그러면은 요 값으로 치환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000000이면은 그러면은 요 값은 1110
이런 식으로 치환이 되는 거예요. 이 테이블에 의해서 그냥 값이 바뀌는 거예요. substitute 되는 거죠. 그런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S박스가 되죠. S박스가 되고, 그러면은 여기 4비트로 되니까 4비트가 요 8개 S박스에 의해서 나오게 되면은 4 곱하기 8 하면은 32비트에서 32비트가 나오겠죠. 그게 P박스로 가는데, P박스는 뭐냐? 역시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32를 받아가지고 32비트를 아웃풋으로 내는 거죠. 그러면 0부터 31까지의 30비트가 들어가면은 그 위치가 첫 번째 비트가 여기로 가죠. 두 번째 비트는 여기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이 규칙에 의해 가지고 순서를 이런 식으로 비트 위치를 바꿔서 아웃풋으로 내게 되죠. 그러면은 그 값이 원래 평문의 블락에서, 지금 이 단계 블락에서 왼쪽 편에 32비트하고 25화에서 나온 값이 요 오른쪽 반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왼쪽 반은 그대로 일로 왔죠. 그럼 요게 요 단계에서, I 단계라 그러면은 I 단계에서 요게 출력 값이 되죠. 그러면은 I 플러스 1로 가게 되면은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입력 값으로 가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물론 서브 키가 KI 플러스 1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반복하는 횟수가 16번 반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키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원래 키 56비트 키가 있는데 매 단계에서 48비트의 서브 키가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방법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자, 56비트 원래 키가 있으면 그거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여기 28비트, 여기 28비트가 되겠죠. 그럼 여기 28비트가 그것도 이제 이렇게 섞어요. 지금 0부터 쭉 해서 0, 1 해서 55까지 있겠죠. 55. 그러면은 56 중에서 28, 그거는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28비트는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키도 지금 비트가 섞였죠. 그 다음에 요 시프트 동작을 하게 되는데, 요 시프트는 여기 지금 내려온 28비트, 28비트가 있으면은, 28비트 있으면은 0부터 시작해서 27이 있겠죠. 그러면은 요걸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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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이런 식으로 시프트를 시켜요. 근데 맨 끝에 있는 거는 이 왼쪽으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는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큘러 시프트가 되는 거죠. 레프트로, 왼쪽으로 시프트를 시키는데 서큘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프트를 시키는데 그 시프트 시키는 값은 얼마냐 되느냐면, 그것은 이 라운드 단계마다 달라져요. 지금 16라운드를 수행한다 그랬죠. 1부터 16인데 1, 2, 9, 6 라운드 단계가 요 4개 스테이지의 경우에는 1만큼 시프트를 시키고, 그러니까 시프트 시키는 값이 이제 하나, 위치를 하나씩 시프트를 시키는 거고, 나머지 경우에는 2비트씩 시프트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프트 해가지고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56이죠. 28, 28 하니까 그거를 컴프레스 해가지고 48비트로 만들어주게 되는데, 어떻게 컴프레스 시키느냐 하면은, 요 28을 왼쪽에서 내려오는 28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24비트로 만들어요.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 중에서 4비트는 떨어져 나가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둘 하니까 24비트예요. 근데 28 중에서 24비트가 되니까 4비트는 떨어져 나가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28비트 역시 24비트로 이 위치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만들게 돼요. 역시 마찬가지 4비트는 떨어져 나가죠. 4비트씩은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해서 24, 24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I 스테이지, I 단계에서 48비트 서브키가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 단계마다 서브키를 만들어가지고 익스클루시브화를 시킬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동작하느냐 하는 거는 쉽게 따라갈 수가 있는 그런 구조죠. 아주 단순한 오퍼레이션들을 여기서 수행을 하고 역시 키 48비트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익스클루시브화를 해서 키 값이 여기에 입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메인 동작 이외에 라운드 1 하기 전에 초기 동작 하는 게 있고 뭐 마지막에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보안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뭐 기타 동작이 있다는 거. 자, 그럼 이 데스 시큐리티를 보게 되면은 이 데스 알고리즘의 시큐리티는 S박스에 결정이 돼요. S박스가 주 이 알고리즘의 핵심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 복잡도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은 다른 것들은 다 이 선형의 리니어의 그 연산 자체가 오퍼레이션 자체가 선형이에요. 요 익스펜드라든지 P박스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그 위치 바꾸는 오퍼레이션이니까 요거는 리니어한 그런 오퍼레이션이 되는데 S박스는 이런 식으로 6비트를 4비트로 매핑 시키는 거잖아. 이게 선형이 아니죠. 리니어하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 이 S박스가 이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결정하는 제일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데스를 처음 만들 때, 그러니까 미 정부에서 이 후보를 모집하는 공고를 했을 때 이 전문가들이 외면을 했던 이유는 NSA가 관여를 할 거다. 그렇다면 NSA가 틀림없이 백도어를 심어 놓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염려를 했다 그랬는데 실제로 30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 확인된 바로는 그 염려했었던 백도어는 없었다.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이 데스 알고리즘은 이그조스티브 키서치 그 공격 이외에는 알려진 공격은 없는 걸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어떤 알고리즘이 시큐리티 알고리즘이 시큐어하냐 정의가 바로 요거라 그랬죠. 이 자체는 시큐어한 알고리즘이다 라는 것이 판명이 된 거고 다시 말하면은 어떤 수학적으로 어떤 암호 해석 공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하는 것이 30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 얻은 결론이죠. 그러니까 30년 동안에 수학적 암호 해석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결론은 데스는 시큐어한 암호다. 그 다음에 데스를 설계한 사람들은 상당히 암호 분야에 있어서는 시대를 앞서갔던 사람들이었다. 이 77년이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런 완벽한 암호를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설계자들이 상당히 시대를 앞서서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했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 30년 동안 데스는 공격의 대상이었고 결국은 어떤 지름길, 그러니까 exhaustive key search, 모든 경우에 대해서, 모든 키에 대해서 다 해보지 않고는 그 방법 외에는 데스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약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키죠, 키. 98년에 특별한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56시간 만에 데스에 대한 브루트포스 공격을 시도해서 무너뜨렸다. 해독을 한 거죠. 56시간 만에 데스에 의한 암호문을 해독을 한 거예요. 이 컴퓨터가 엄청난 슈퍼컴퓨터도 아니고 25만 불 이하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컴퓨터에 의해서 이 데스가 깨졌다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데스는 안전하지가 않다. 왜 안전하지가 않느냐? 결국 56비트의 키 길이는 너무 짧다 하는 거죠. 더 이상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데스를 안심하고 쓸 수가 없는 그런 데스의 운명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 56비트의 키 길이가 짧으니까 길이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데스 알고리즘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길이를 늘리자. 그 아이디어가 트리플 데스예요. 트리플 데스는
56이니까 키 길이를 3번 수행을 하면 되는 거죠. 데스를. 그래서 56 곱하기 3하면 128이 되나요? 근데 실제 길이는 이제 112비트 키 길이가 돼요. 어쨌든 충분히 긴 길이가 되죠. 56에서 112비트. 앞에서 봤지만 112비트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키의 길이가 되죠. 그리고 99년에 니스트는 데스를 더 이상 쓰지 말고 트리플 데스를 사용할 것을 권고를 했죠. 근데 트리플 데스 약점은 뭐냐면은 이게 일종의 땜빵 아니에요. 이게 원래 트리플 데스로 만든 게 아니라 이 데스의 키 길이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 세 개를 말하자면 이게 껴붙인 그런 암호 알고리즘이 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데스보다 기본적으로 이제 3배가 더 느리는 거죠. 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블락 크기를 원래 데스가 64비트로 했는데 이 트리플 데스 경우에는 데스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트리플 데스 경우에도 블락의 크기는 길이는 64비트예요. 이건 너무 작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미래를 볼 때 안정성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을 갖게 돼요. 그래서 트리플 데스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고 근본적으로 결국 새로운 블락 암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충분히 긴 키의 길이를 갖는. 그게 이제 AES가 되는 거예요.